이번 기말고사 출제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세대 역동 가족치라는 이런 상담 기법을 확실히 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시 보엔의 가족실에 대해서 재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엔의 이제 그 출생과 초기 생활에요. 그 미국 사람이에요. 머리 보엔이라고 하는데 되게 이제 보엔이라고 그러죠. 1913년에 이제 미국의 테네시주에서 출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였었어요. 정신과 의사인데 그 정신과 의사들이 되게 보면은 뭐 프로이드도 그렇지만은 정신 분석 정신에 대한 그 훈련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주요 경력으로는 1950년대 메릴랜드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서 가족연구를 시작했고 1970년대 조지 워싱턴 대학의 가족치료연구소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1990년대 사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은 역기능적인 부모가, 역기능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부모가 자신의 원초적인 고통을 자녀에게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해결을 못하는 일을 갖다 자녀에게 전가시킨다든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을 자녀에게 초점을 맞춰서 재현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정에 그 대대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보혜는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가족 정서 체계 치료는 이제 개발한 개인의 원가족 정서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었으며 삶의 방식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족의 역기능이 왜 이게 잘못됐나 이런 거를 한번 그 연구를 한 보인이라고 있잖아요. 원가족은 그 조부모, 할아버지에서부터의 그 가족 관계를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단위는 반드시 가족 전체일 필요는 없어요. 치료 목표는 가족 구성원을 자아집합체에서 분리시켜 자율적으로 가능하도록, 아무리 가족이라 하지만 개개인의 하나의 그 삶의 방식이 틀리고 또 생각이 틀리잖아요. 또 자율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기능하도록 돕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의 대리만족이라든가 부모의 잘못된 그 훈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가족 내에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게 이제 가족 치료예요. 그래서 건강한 인간의 기능은 정서와 지성의 균형을 유지한다. 그죠? 건강한 사람은 신체적도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해야죠. 또 그 가정이 어떻게 자녀에게 훈계를 잘 하고 그 가족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분화. 근데 어느 정도 되면은 자녀에게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게 균형이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제 가족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분화라는 건 독립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핸드폰 좀 끄고. 네, 다시대 가족 상담의 핵심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치료의 목표이자 성장 목표. 그 보혜의 가족 치료의 목표이자 그 가족의 성장 목표를 두는 거예요. 정신 내적 수준과 대인 관계 수준이 있다. 그 가족 내에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하나의 소통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 내적 수준을 분화는 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에서 얼마나 분화되었는가를 의미한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육체적도 잘 이제 건강하게 자라지만은 정신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인관계적 수준의 분화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확고한 자아 발달과 일관된 신념의 이해. 이제 상담 용어라 조금 여러분들이 뭔데 자아 발달이 뭐예요? 그 하나의 그 정신적인 성장이라든가 그 개인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일관된 신념에 의해서 성장이 되었느냐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행동 척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아분화는 사고로부터 감정을 분리할 수 있고 타인과 구별되는 확신과 신념, 자주성을 지닌 정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이제 융합이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의 말에 휘둘리거나 감정적인 휘말림에 곤란해지거나 스트레스에 압도되면 그가 성장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타인에게 계속 의존하고 의식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자아 발달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런데 그런 가정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칸가루족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자녀도 있고 또 결혼을 안 해요. 결혼 시기가 돼 있고 나이가 돼 있고 모든 게 결혼을 해서 독립해도 되는데 독립을 하려고 안 해요. 부모랑 같이 계속 기대고 살려고는 그러한 자녀들도 지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가족 내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밖에 이렇게 노출될 수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가정 내에 하나의 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해결할 문제들이죠. 그래서 자기 분화의 개념을 한번 보겠어요. 여기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켈러라는 켈러 부엔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건 뭐 머리 부엔과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켈러 부엔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매우 추운 어느 날 밤 고선도치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때를 지어 물려들었다. 그러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 가까이 붙을수록 서로 뾰족한 가시에 찔려 고통스러웠다. 그렇죠. 그 고선도친 가시가 있잖아요. 그 가시가 이제 추워서 가까이 있을수록 그 가시 때문에 뾰족한 그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멀리 떨어지면 견디기 힘든 추위가 엄습했다. 고선도치들은 붙었다 떨어지기를 여러 번 반복한 끝에 전화 좀 바꾸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꾸 전화가 와서요. 이제 그 고선도치가 이렇게 떨어졌다 여러 번 반복한 끝에 마침내 아프게 찔리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알게 되었다. 이런 거리를 품이나 좋은 매너라고 부르게 되었다. 예, 이렇게 그 우리 가족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역기능적이 계속되면은 아프죠. 그러나 그 역기능을 그 상담 치료에 의해서
치료가 되면은 새로운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리미나 좋은 매너라고 이제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커뮤니케이션,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인지기능, 어떻게 보면은 성숙도, 이런 것들이 그 사회에 기여하는데 큰 하나의 성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아 분화와 융화, 보현의 자아 분화 척도 검사지가 있어요. 나의 자기가 어느 정도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게 이제 척도 검사지가 있다. 기본 분화와 기능 분화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형성된 자아가 어느 수준까지 분화되면 그 분화된 수준이 환경의 영향을 잘 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기본 분화.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가 이제 성장할수록 인지 기능이라든가 하나의 모든 그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죠. 그러나 그 부모의 역기능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기본 문화가 덜 되어도 주어진 상황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나 기본적인 분화 상태는 항상 그대로이다. 사람마다 자아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발휘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죠? 역기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능적이나 감정으로 특정 상황을 감정에서 지배받게 되는 경우에요. 기능적. 그래서 욱하거나 화내고 폭력을 행하는 일, 또 극단적인 상황에 나타나는 것은 기능적인 융합 감정적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다 성격이 틀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능력도 하나의 자기의 통제력이 있고, 그걸 이제 분화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화와 미분화의 특징을 한번 보겠어요. 분화된 사람은 사고와 감정이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제력이 있고 객관적 사고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과 친밀과 정서적 접촉을 하면서도 확고한 자아 정체감, 독립성을 유지한다. 분화되지 않는 사람은 감정으로부터 사고를 구별하기 어렵고, 객관적 사고나 자제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융합하려는 경향이 있다. 분화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사람이 감정으로부터 사고를 구별하기 어렵고 객관적이고 사고나 자제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사람을 기댄다고 할까요? 하나의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고 의존한다는 거죠. 의존성이 있다는 거예요. 융합하려는 경향이 있다. 감정과 사고 사이의 융합이 클수록 다른 사람의 정서적 반응이 쉽게 추종하고 이거 자꾸 전화가 오네. 감정과 사고 사이의 융합이 클수록 융합이라는 뜻은 하나의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클수록 다른 사람의 정서적 반응이 쉽게 추종하고 남의 의견도 듣는다는 거예요. 이성보다는 감정에 의한 의사결정을 한다. 그래서 정서적 융합은 분화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융합된 사람은 확고한 신념을 고수하지 못하고 남의 인정을 추구하며 외부 규준이나 다른 사람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존한다. 여기 보면 융합된,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융합이 못된 사람이죠. 못된 사람은 확신과 신념이 고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아 분화와 융합이에요. 여기 이제
자아분화가 낮을수록 그래요. 이게 화살표가 낮은 쪽이잖아요.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은 경직되고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이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감정과 이성이 혼합되어 있어 다른 사람과의 분리가 힘들며 조금만 스트레스에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 스트레스 인해서 역기능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분화가 높은 사람, 자아분화가 높은 사람은 감정으로 얽히지 않는 사람, 융통성과 적응력의 삶의 목표가 있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며 생각과 감정이 분리된 사람이다. 그다음에 자아분화와 융합이에요. 자아분화와 감정 측의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감정 상호 관계를 그 자아분화와 융합이라고 느낌 체계가 있어요. 감정 체계, 느낌 체계. 남편에게 화를 내는 나의 느낌은 자기의 그 자아를 행동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적 체계는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있어요. 지적 체계는 유일하게 인간이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사고에 대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체계이다. 지적 체계. 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각관계를 보겠어요. 삼각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시험에서는 우리 교과서대로만 이렇게 오픈북이니까 이렇게 잘 정리해서 쓰시면 돼요. 보완 이론의 핵심 개념은 삼각관계예요. 가족 내 불안과 긴장 해소의 정서적 역동 방식이 가장 중요한 불안이 이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불안정해지면서 불안이 증가하면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사자 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 내의 한 사람을 끌어들여 그 불안의 문제를 전가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한 가족을 희생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족의 융합 정도가 높을수록 즉 가족의 분화 정도가 낮을수록 삼각관계를 만들려는 노력이 더욱 강렬하다. 여기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둘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선은. 그러면 이제 자녀를 하나 개입시키는 거예요. 또 자녀와 엄마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또 아버지를 끌어들이는 이렇게 당사자끼리 해결을 못하고 그 문제를 한 사람을 끌어들여 전가해서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기 세대에서만 딱 끝나면 되는데 이게 전수가 된다는 가족 내에. 그래서 뭐 1세대, 2세대 전수가 되고 아니면은 쭉 가족의 유래가 될 수 있고 그런 가족이 어떻게 보면 편안할 수가 없죠. 한번 더 넘겨볼게요. 그래서 삼각관계의 형성은 불안정한 이인관계에서 제3자의 개입이 삼각관계를 통해 두 사람 사이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가족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기 삼각관계에 의존을 한다. 치료 방법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편히 서서히 대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거의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관계의 주기를 깨거나,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아는 그런 가족이나 상담사가 치료 기법을 쓸 때, 그 삼각관계를 만들려고 할 때 그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관계의 주기를 깨거나 두 사람이 감정으로 반응하는 동안 두 사람이 자신의 반응을 점검해 주는 것이다.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핵가족의 정서치계는 가족들이 감정적으로 강한 결속력과 연결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핵가족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감정적인 유대감, 자신들이 원가족에서부터 형성된 것을 반복한다. 이제 요즘 핵가족이 많잖아요. 그래서 분화되지 못한 가족은 이런 일들을 살아가면서 또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분화 상태를 배우자로 선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자 선택할 때도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 가족의 정서 분위기가 부모와 분화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예,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투사 과정. 미성숙한 부모는 가족 체계나 부부 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자녀층이 가장 취약한 자녀를 투사 상대로 선택한다. 그래서 부모의 미숙함에 많이 노출되는 자녀일수록 다른 자녀보다 융합의 정도가 높고 가족 내 정서적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며 결과적으로 다른 형제에 비해 이성보다 감정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살기 쉽다. 그래서 가족의 융합이 클수록 투사 과정이 많으며 의존하게 되고 자녀의 정서적 손상이 커질 수가 있다. 가족 투사 과정의 강도는 부모의 미숙함과 가족이 겪는 스트레스의 불안의 정도에 결정된다. 이런 가족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의 특징을 보겠어요. 이렇게 볼 때 가족의 역기능이나 만성적인 질병을 보면 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 안의 세대를 통해서 전달되는 가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세대 전달 과정 보면 이렇게 전수가 되는 거죠. 전수 이렇게. 그래서 가족 수준 균형과 역할 운영 반복. 또 알코올을 많이 이렇게 아버지가 알코올을 많이 들게 되면 자녀도 또 똑같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역기능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출생 순위에 따라서 좀 틀리다고 그랬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그 출생 순위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들이 가족 내에서 똑같지가 않아요. 다 틀려요. 그래서 대개는 장남은 좀 책임감이 강하잖아요. 그러나 그 장남도 거기에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 순위 또는 형제 자매 위치가 정서 체계 안에 특정한 역할 기능을 한다고 본다. 배우자 상호작용 역시 그들이 원가족에서 형제 위치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형제 자매 위치가 반드시 출생 순위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그 기말고사 잘 보고 한 학기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